사실 사진을 찍은 지 한 거의 20여 년 정도 됐는데,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사진은 참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새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은 사실 카메라 옵스큐러라고 기원전 4세기 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헌에 남겼는데, 검은방 안에 작은 구멍 하나에 반대편에 환영이라고 하죠. 그 이미지가 떠있는 것을 붙잡는 기술이에요. 카메라 옵스큐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생각을 만들었는데요. 1816년 간담다 그 맺혀진 이미지를 시간과 함께 붙잡는 기술이 사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그리고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눈으로 내가 의도한 것들이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 이런 거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이어진 문화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데, 사진은 정말 그 앞에 있는 실존, 우리가 눈으로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그 실존을 정말 우리가 선형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 좌표 위에서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잡아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정말 인식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우리의 생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사진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도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불이라는 것을 얻게 됨으로써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자연으로부터 독립됐다라고 스스로 믿고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정종호 작가 님의 작업처럼 그냥 평범한 풍경들은 아름답지 않으니까 찍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그 아름다움을 끄적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이전에 사진이 발명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신화들, 우리 이야기 구전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내러티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에서도 말하는 환영이에요. 예술과 환영이라는 곰브리츠의 책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가 예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정말 우리의 눈에 잠깐 존재하는 듯한 그 환영,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환영을 잡기 위해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영을 붙잡는 그 놀라운 장비가 정말 너무나 간단한 카메라 옵스큐라는 장비고, 그 장비 안에서의 그 강간판을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정말 이 안에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강간판의 기술은 사실 예전부터 종이와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종이와 사진을 딱 붙잡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계, 우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진을 보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본질을 깨뜨는 건 물리적 좌표에 의해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상이 있고, 그 상을 시간과 함께 붙잡는 기술인 포토그래피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 세상을 보는 방문이라든지 예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향한 시선대이라는 기획을, 그리고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시차 적응이라는 그 기획을 한 것도 사진이란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되지, 그리고 작가들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사진을 찍지? 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저는 사진에 대한 기획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관들이 그 안에 분과에서도 지금은 옛날엔 장르별 분과가 있었다면 지금 거의 다 융합되어 있거든요. 사진이라는 매체도 거의 뭐 미디어에 그냥 같이 묶여 있거나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매체라는 거, 특히 사진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사실은 매체성에 대한 탐구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현 시대의 이 작가들은 보면 정말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그런 컨텍스트,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 안에서 사진을 다루는 시선이 굉장히 외형을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의 것들, 원래 하던 어떤 전통들, 개념들을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회귀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실 때 아시겠죠. 사진에 대한 여전히 어떤 시간성이라든지 강광판 이런 얘기들 옛날 저희가 정말 사진 컨텍스트 안에서 사진책에서 보던 정말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여전히 끌고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또 확장시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무줄과 같은 이 사진이라는 이 범위를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현 시대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작가로서 먼저 선생님을 만났고요. 지금 바로 뒤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스펙터클한 작품들이 선생님의 작업인데 전 이 사진 선생님하고 진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피사체와의 거리감을 그냥 무시한 그냥 확 다가간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이 분명히 또 사람으로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불을 소재로 하는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작업 어떻게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고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설명할까요? 그 과정 시작은 언론 매체에서 불이 났는데 2017년부터 한 작업이에요. 2017년부터 불이 났는데 불을 인간이 못 끄는 걸 보고 시작을 했고 그런데 왜 하필 이거를 사실적으로 했냐라는 게 좀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보다. 광학화, 카메라 옵티컬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렌즈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이전에는 서양도 똑같았어요. 전염병이 침몰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도와줘 버렸어요. 근데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물은 끓여 먹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렌즈와 감각이 만들어줬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계속 찍으면 찍을수록 아까 새롭다고 한 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사진을 잘 찍으면 제 의도대로 사진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필름을 찍으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자만감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냥 그 대상과 나 사이에 늘 것도 뺄 것도 없는 그 거리에 내가 서 있는 거 그게 내가 사진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고 찍고 난 사진을 다시금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사진이란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대상과 나의 광학적 거리를 맞추는 것. 그게 1도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리핑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후학이니까 그분이 보였던 사진의 그 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마법적 시간성. 그것을 그분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크롭을 안 하고 그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사진들도 크롭이 된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보고 그 정확하게 본 것을 그 위치에서 사진 찍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질문과 의문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간성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통해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매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완전히 적정 거리를 어쨌든 무시하고 촬영한 사진과 굉장히 밀접 촬영이 되어서 그 사진을 보면 뭘 먼저 읽어야 할지를 정말 고민할 정도로 그 디테일과 그 표면의 질감이 정말 극사실적으로 드러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진에 사용하는 용리와 다시 이제 비교를 해서 볼 때 우리도 사진을 어떻게 보면 현실 안에서 그냥 캡처를 해서 그걸 또다시 변형을 하거나 차용을 해서 변형을 하고 또 그게 자체가 저희가 이게 실제인지 허상인지가 막 분간이 안 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러프한 이야기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이 사진 작업 자체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의 어떤 그
보이는 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해하는 거,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건 진짜 여담이기는 한데 까르띠에 브레송이 그 이미지를 캡처를 했었던, 프로킹을 했었던. 그렇죠. 그 가장 네. 유명한. 네. 내가 지금 사진을 보고 다시 생각했을 때 영감을 얻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나가던 풍경들이나 그런 내 생각들이 어느 하나로 이제 한 점으로 보이면서 내가 그게 강렬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찾아 나서는 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내가 먼저 많이 찍은 사진들을 보고서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또 영감으로 이어지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어떤 식의 표현인가 저는 사실 이 시작의 시리즈는 요 왼쪽에 있는 나무 자체가 시작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실제로 어떤 대상을 보지 않고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풍경을 보러 갔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큰 불이 난 데는 저는 좀 가는 걸 좀 지약을 해요. 그냥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 거기서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사진에 담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큰 불이 났다는 사실 속에서 언론 매체에서 굉장히 작게 보도된 그 동네에 산불이 난 거를 보게 됐어요. 수락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 꼭대기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당연히 피해는 없었죠. 그곳을 먼저 불이라는 거에 흔적이 보고 싶어서 그 현장에 첫날 카메라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그게 뭔지, 그냥 저 대자를 통제할 수 없는 저 대자연의 흔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저 풍경을 딱 보는 순간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불이었냐면 원자력의 불은 사실 끄고 싶어도 끄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 불과 함께 대비되는 불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해요. 그 불은 실제 피우지도 않고 만져봤더니 뜨겁지도 않은 불이었고 그 불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처참하게 남기는 그런 파괴의 불이라기보다는 정말 불이라는 것으로부터 운명 이런 것들이 생성된 것처럼 좀 더 생명적인 불이 저 풍경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저 풍경을 보자마자 이 작업은 시작의 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에서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인류가 이런 문명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문명 안에서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불이 나서 다행히 피해는 없고 이렇게 전소된 이 동물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고 또 그 기사를 보고 가서 그 공간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저거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이전의 그 문명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까지 연결해서 문명과 자연 안에서 불이란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저도 질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시작했어요.